지금 투자 관점에서 정치적 병묘공생이 생겼잖아요. 시의회가 힘들고 구청장도 힘들어. 17석, 80석. 그다음에 정부도 지금 보수가 아니라 진보야. 정치 이념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걸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출구 전략. 그래서 몇 개를 그냥 제가 생각을 좀 했는데, 정치적 병목 현상이 나는 행정구역 말고 그 외에 당적을 서울의 국힘이랑 당적을 같이 하는 행정구역이 어디냐? 중구, 용산구, 광진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요 지역에 대해서 당적을 같이 한 행정구역을 공략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략하냐? 그냥 돈이 있으면 장기 보유로 오래 가져가는 거 좋지만요. 요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틈새는 뭐냐면요. 신통기획입니다. 모아주택이나.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틈새는 요런 초기 재개발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초기 재개발 중에서 여기서 플러스 한 개를 더 해야 됩니다. 뭘 더 하느냐? 신축 소형 주택 제외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합친 거, 요 두 개가 합친 거를 이 지역에서 찾아가면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국힘으로 당적이 갔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청에서 요런 그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조합 설립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협업을 해야 되고 구청에서 그것들을 인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지역이 서울시랑 결이 같은데 신통이나 모아 플러스 알파 무슨 또 정책이 나온다면은 요거 플러스 신축 소형 주택 제외 특례를 적용한 주택을 찾으면 됩니다. 이게 뭐냐? 정리를 했습니다. 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 특례, 이게 뭐냐면요.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비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취득 기간은 언제여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한 신축 비아파트.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요게 신톡이나 모아주택이라 결합되면은 요 신축 비아파트가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겠죠. 신축 아파트. 근데 면적도 60평방미터 미만 전용이 5구 타입이죠. 그리고 기준은 서울의 6억 이하, 지방 3억. 요런 걸로 하면은 틈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여기 초기 재개발입니다. 초기 재개발은 정비 사업 실패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염두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가 연령대가 많으신 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기다리고 실패 리스크가 있어서 요거 자체가 한 개가 실패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리고 저는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도 됩니다. 첫 번째 공략은 뭐냐면요. 당적을 같이 한 행정구역을 공략을 하는데 신통기획이나 모아주택 플러스 신축 소형주택 제외 특례에 적용이 되는 주택들 초기 재개발을 들어가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초기 재개발에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틈새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좋다. 왜 이게 좋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택이 있거든요. 다주택자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3주택 이상이면은 한 개를 더 사면은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한 개를 더 사면은 취득세가 12.4%가 되잖아요. 요게 없습니다. 그냥 1.1%에서 3.3%, 3.3%까지 안 게 1.1%에서 2.2% 사이가 되겠죠. 요것밖에 안 됩니다. 다만 양도세에서도 좋은 점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가 이루어집니다. 요거 한 개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주택자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 다른 주택을 판다고 하더라도. 근데 1주택자가 만약에 사면 안 되는 이유가 1주택자는 비과세가 박탈당합니다. 1주택자는 비과세로 우리가 양도세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경우는 3주택 보유세 종부세 중과는 안 됩니다. 종부세 중과는 안 돼요. 근데 공시지가로 합산은 됩니다. 그리고 1주택 공시 보유세가 공제가 12억인데 9억으로 바뀝니다. 이제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냥 다주택자 중에서 적은 돈으로 이런 조건에 있는 걸 만날 수 있다면 신통기획이나 모아주택에서 플러스 소형주택의 제외 특례를 만날 수 있으면은 꿈은 사용을 해도 되는 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당적을 같이 한 행정구역 공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행정 리스크가 최소화된 관리 처분 전후의 물건. 왜 이러냐?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초기 재개발 무서워합니다.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초기 재개발 중에서 조합 설립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하고 관리 처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요거 전부 다 구청에서 관할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구청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보수니까는 서로가 다르면은 행정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요런 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완전히 끝내고 이제 이주를 시작하는 혹은 조금 부담은 되지만은 사행이 끝난 요 때에 물건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서울의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모두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도 있고 중급지 같은 경우는 중하급지는 동대문도 있고 하급지는 성북구라든지 노원구까지도 이런 관리 처분이나 사업 시행인가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송파도 지금 괜찮은 데가 여기서는 제가 뭐 멤버십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는 뭐 가락동 정도까지만 많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명일동. 근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오래 가져가기 힘들다. 그러면은 동대문 중급지에 이문희경 뭐 이런 데도 이런 조건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급지 성북구 같은 경우 여기도 미아 쪽이나 노원구 같은 경우도 월계동 쪽 이런 식으로 가격대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관리처분 전후의 물건들을 주목하는 것도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6월 한 중순 후반부터 이제 멤버십을 조금 완성을 했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6월 한 22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멤버십에 대해서 매주 나오는 매거진이라든지 듣는 유튜버라든지 읽는 유튜버라든지 시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멤버십 전용 이제 영상들이 나갈 겁니다. 그런 데서 이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구 전략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전이를 추적하여서 틈새를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비규제 지역, 일자리의 교통망, 정비사업, 인프라 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제가 한 멤버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서울의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차고 넘쳐가지고 지금 경기도로 오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비규제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일자리를 연결하는 게 뭐 GTX도 있고 뭐 신안산도 있고 신분당도 있고 분당선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했던 이 세 번째 비규제 지역이다. 제가 좀 생각하는 거 지금 그냥 맛보기로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가 화서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서역은 1호선이죠. 근데 화서역에 보면은 이 화서역에 스타필드가 있어요. 필드가 있고 여기가 상권이라든지 주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주공 단지들인데 여기도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이 화서역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규제 지역이에요. 근데 화서역 바로 옆으로 가면은 이쪽은 비규제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화서역은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가서 1호선밖에 없지만 지금 공사 중인 게 뭐죠? 신분당선. 그럼 신분당에서 한 코스를 더 가면은 구운역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호메이실까지 가죠. 이 구운역이 있는데 이 구운역이 비규제 지역이에요. 근데 비규제 지역인데 여기에 보면은 1000세대가 넘는 재건축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비규제고 일자리 교통망이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이 조합 설립 이상으로 가 있고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요 바로 위가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수 자연이 있고 역세권으로 일자리랑 서울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쇼핑몰 연계도 편하고 미래의 교통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신축이 되고 근데 이제 가격이 초입부 이런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틈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유동성이 전이를 하거든요. 그거를 추적해가지고 이런 틈새들 비규제 지역도 괜찮고 규제 지역도 구체적인 건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의 대장 지역 대장 물건 부산 대장 요거는 제가 저번에 설명을 했죠. 저번 유튜브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아직 가격이 떨어질 여력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계속 강하게 집값을 잡으려고 할 거다. 그리고 선거의 결과, 선거에 대한 부분으로 서울시에 대한 어떤 가격의 파동들이 퍼지긴 할 거지만은 서울시 자체 내로서 정비 사업이라든지 투자처를 구하는 게 되게 힘들 수 있으면 그 서울시에서 파생된 혹은 정치적으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틈새들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나쁜 관점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상황에도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관점에서 익숙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비용, 그 사람의 관점을 나쁘게 가진 비용들은 미래에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좋은 관점과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고 만약에 개선하지 않는다면은 그 안 좋은 관점이 나쁜 자산의 결과로 그 비용 처리로 미래에 바뀐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시장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뭐 대출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이런 대출 시장이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시장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관점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뭔가를 규제했던 적이 없고, 구두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다 예전에 했던 거고 거기에서 응용이 되었던 건데 이걸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쁜 관점에 익숙해지지 말고 나쁜 상황이라도 좋은 관점을 활용해서 미래의 자산들의 실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여기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